이러한 특수 경매 물건을 저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날 강남교육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4월 23일 날 목요일 날에는 이러한 특수 경매 강의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무료 공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6시서부터 9시까지 하고 특수 경매 추천과 권리 분석을 하게끔 됩니다. 문자 예약을 010-4444-2069로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그냥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재를 드리고 자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 준비와 자리를 다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명이 오시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예약은 필수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네이버 지도를 검색하게끔 되면 되는데, 장소는 강남대로 96길 12입니다. 강남역 11번 출구나 12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되는데 12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YK 빌딩이라고 있고, 그 YK 빌딩 앞을 도로를 신사동 방향으로 직진해서 한 160m 정도 오시면 우측에 감자탕 건물이 있습니다. 그 감자탕 건물 다음 20m 우측으로 20m 다음번에 있는 건물이 지천 빌딩이고 302호고 명칭은 강남 MPL 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는 분들은 미리 문자로 예약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매수 신청은 1회만 주어진다. 입찰자가 없으면 최저가로 신청해, 이렇게 됐는데 잡을게요. 2016년 하경 1061 강제경매 경상남도 거창 법명 용성리에 이러한 토지 지분이 나오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자 우선 매수 신고 제출했죠. 했는데 언제 신청했죠? 보면 16년 7월 5일 날 했죠. 그러니까 신건 7월 8일 전에 했죠.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부르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지나간 겁니다. 이 차에 떨어졌을 때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주인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주인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다는 얘기는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이거를 여기 이제 그 9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입찰에 들어가면서 틀림없이 얘가 못 모르고 공유자서 매수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미 7월 3일 날 공유자서 매수 신청했다는 서류를 가져가서 집행관한테 보여줘라. 그러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았습니다 하더라고. 아니나 달라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으니까 바로 공유자서 매수 신청한 거예요. 나 공유자입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자한테 주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이때 7월 5일 날 공유자서 매수 서류를 신청했었는데 이미 유찰돼가고 지금 왔기 때문에 이 사람 자격 없지 않습니까? 하고 내밀었더니 이 사람 자격이 없어. 공유자서 매수 자격 없나 해갖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하는 걸로 계약을 쓰니까 멀리 가지도 않고 법원에서 바깥에 나오면서 그럼 얼마에 팔겠습니까? 해가지고 팔고 나오는 겁니다. 이분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주인 노릇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것처럼 쉬운 것이 지분의 권리 분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얼마큼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지분 경매 물건을 추천을 몇 개를 가져오는데 제가 제일
유심하게 권리 분석을 한 것 자체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다음에 그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이걸 두 개를 보고 그것이 내가 만족했을 때 추천하거든요. 아파트도 있는데 이번에 추천하고 하다가 다시 권리 분석하다가 제가 지어버렸는데 형제가 갖고 상속을 받았더라고요. 거기 살고 있던 애가 실적은 몇백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실적은 그러니까 아버지 있을 때 설정했던 게 천몇백만 원인데 카드 대금 세 개가 밀려갖고 경매가 나왔더라고. 그랬을 때 내가 가만 봐도 얘는 설정은 얼마 안 됐어도 경제적인 능력으로 글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보고서는 아 이거는 취하가 안 된다. 결국 우리가 다시 잔금 내야 된다고 싶어갖고 그런 지분을 제가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다시 살 능력이 있다고 봤을 때에 그때 아 가게 권리 분석을 해보고 아 이건 입찰에 들어가도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음 주에 추천 물건 할 때 제가 지분 경매를 추천을 하고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지분 경매 강의했던 걸 잘 생각하면서 권리 분석 같이 해보면은 아 이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에 사시는 분이 건물 매각지에서 땅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형제들이 소득을 갖고 있는 걸 다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쓸 수밖에 없었더니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이게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보게끔 되면 이렇게 공태현 이화자 주식회사 이거는 약간은 식구들이었는데 여기에 주식회사 이룬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경매학원 같은 법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공동 투자를 같이 하는 게 지분을.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공개조선 매수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사는 건 싸게 사는데 예를 들어서 5분의 1 지분을 그다음에 5분의 1 지분을 또 싸게 샀어. 근데 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경매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쓰는 방법은 연구했지만 뭐를 연구를 못해서 걸 연구를 못한 거야. 얘가 왜 이 푸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썼냐면은 저는 원래 경매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건설 회사를 좀 운영을 했었고 건설에서 있었고 이 김영삼 정부 때에 농지 취득을 거리 제한을 없애버렸거든요. 그 거리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누구나 농지를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어갖고 전원주택의 붐이 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원주택을 상당히 많이 지어준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도로도 만들고 제가 수주하려고 아 그거 나한테다가 맡기면 내가 도로도 허가받고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아갖고 내가 당신 집까지 지어줄게 해갖고 개발행위 허가받고 도로 만드는 건 내가 서비스를 해줬어요. 그걸 수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IMF 때 이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경매를 배우게 된 거예요. 이 경매를 배운 것도 웃기는 일인데 제가 건설을 할 때 아주 어려웠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분달이라죠 깡패 전라도 그분이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소개로 해가지고 교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목회 일을 하면서 그 부모가 없는 가정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나한테다가 목사님이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집사님 저기 뭐야 사무실에 책장 좀 하나 내주고 그런 일 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일방으로 갖고 내가 우리 사무실에 책상도 하나 넣어주고 우리 뭐 전화 받고 뭐 다 해주는 게 있으니까 직원들처럼 같이 자리 놓고 내 자리 옆에 놓고 이제 같이 이렇게 했다 보니까 나랑 친해졌죠 이제 한 1, 2년 이래서 같이 쭉 지내고 도와줄 수 있게끔 뭐 다 했는데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는 추석이랑 구정 때 결제를 해야 되는데 추석 때 내가 결제를 못 하다 보니까 우리 하도업자들이 나한테 와서 사무실 와서 심리적 소리를 맥백 지르고 갔거든요. 그때 그 분이 옆에서 이렇게 보더니 아니 이 사장 돈 그렇게 없었어? 난 몰랐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한 얘기가
내가 예전에 전라도에서 있을 때 현역 때는 나 허락 없이 경매장에 가면은 걔는 그냥 죽었어. 근데 이 사장이 그렇게 돈이 없는지 몰랐는데 내가 좀 가르쳐 줄게. 돈이 없다니까. 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법원에 가더니 이렇게 가더니 이거 이렇게 해갖고 그걸 찍어주는 걸 낙하는데 우습게도 그게 뭐냐면 그 딸이 둘이 있는데 작은 딸이 자기 아버지 엄마들 모르게 다세대로 이렇게 먹갖고 병면을 나온 거야. 병면을 나오다 보니까 그 작은 딸이 자기 언니 형부를 데리고 인터넷으로 왔다가 미친 거야. 바깥에서 이거를 노인네가 집이 몰래 설정을 해갖고 쏘려가지고 도장 찍었다 이게 날라가고 그런 거니까 이걸 그대로 살게끔 해달라고 하고 사정을 해갖고 그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줘갖고 상당한 돈 벌었거든요. 어이씨 이거 벌고 난 다음에 내가 뭘로 무슨 상이야 이거 갖고 돈 벌지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직업이 아주 바뀌었는데 우리 수강생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러 갔어요. 강의실에서 내가 찍어주는 물건 갖고 아니 교수님 이게 뭐가 좋다 그래 그거보다 이게 더 좋잖아 이런 얘기를 못하다가 생맥주 집안에서 하는 거야. 아 교수님 뭐가 돼 이게 좋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 아니 이 국내 좋은 물건인데 그 수강생이 이게 안 좋고 이게 좋다는 거야. 나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해봤더니 나는 공법을 알기 때문에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보는데 이 사람은 공법을 보니까 이만 보는 거야. 아, 이게 경매가 이게 부동산을 돈 되는 걸 부동산을 보려면은 공법부터 알아야 된다. 저는 원래 부동산에서 그냥 그걸 알다 보니까 최초로 경매 학원에 내가 건축법 강의를 해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얘기가 옆으로 새는데 그래도 그냥 마저 들읍시다. 조선대학교 수강생이 와갖고 교수님 저의 조선대학교 건축과 졸업했는데 이번엔 연말에 서울에 모임이 어느 호텔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모임에서 먹고 가는 것만 해도 너무 좀 뭐 하는 것 같으니까 교수님이 와서 경매에 대해서 한 시간만 그냥 기본만 강의 좀 해주십시오. 따로 돈은 못 드려도 신분을 하나만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냥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하시다. 입장 가가지고 제가 한 시간 동안 경매의 기본 원칙을 설명해주고 선물 하나 주는 거 받고 왔고 어디서 강의한다고 했더니 분명히 등록을 한 거야. 경매 강의를. 둘 다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이야. 경매 강의 열심히 들었어. 근데 제가 그 경매 강의 열심히 3개월 동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건축법 강의가 있었겠죠. 다른 경매하고 나서 건축법 강의가 없었는데 내가 아는 데만 있었어요. 내가 아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니까. 강의 듣는데 이날 건축사 2명 중에서 1명은 오고 1명은 안 왔어요. 건축사가 나한테 강의를 가르쳐 줘야 돼. 나한테 강의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 한 사람 왔어. 와나더니 앞에서 그 건축사가 강의 듣는데 나가 좀 부담스럽더라고. 부담스러워도 못 하시긴 했어. 완전히 술 한잔 먹으러 가자 그래서 술 한잔 먹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건축사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 교수님, 내가 건축사로서 건축법에 이렇게 내가 무식한지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건축사가 건축법에 무식해, 안 무식해? 안 무식해. 어떻게 왜 무식하다고 그래요? 건축사는 건축법에서 설계하는 데 면으로 법을 보는 거고 나는 돈을 버는 방법으로 보는 거야. 건축법을. 돈을 시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건축법을 강의할 때 허가를 받는 걸 갖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 것만 갖고 강의하는 거예요. 건축법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축법을 밑받침을 해서 부동산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물론 아파트 같은 거나 파센트 같은 거는 공법을 볼 필요가 없지만 땅을 보는 거나 인생이나 이럴 때는 반드시 머릿속에 공법이 있어야지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럴 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러면서 제가 경매 강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경매는 모르고 건축법만 강의하다 보니까, 경매 강의는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다 강의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나는 못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수강생들을 몇 명씩 모여서 투자를 해요. 그럼 내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를 내가 뭐 우리 강의실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걸 하나 못해도 할 수가 없죠.
한 1, 2년, 2, 3년 잘하다가 꼭 사고가 나. 100억짜리를 20억 주고 샀어요. 금전가 얼마짜리를? 100억짜리 얼마 주고 샀어? 20억 주고 샀어요. 그래갖고 10억 대출 받고 10억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사고가 나. 100억짜리를 20억에 샀는데 사고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10억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것 자체가 100억을 가지고 20억에 사는 것은 해결하는데 시간이 한 1년, 1년 반 걸리면서 이자를 내면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 파는 거를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딱 느낀 거는 뭐냐면, 아하, 부동산 투자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 물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때도 딱 생각해봐요. 뭘 생각하냐면,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다가 교수님 추천한 거 낙찰 받았습니다 하고 전화 오면은 너 이걸 팔기 위해서 어떻게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바로 쓰지 못하면 추천을 안 해. 나 할 수 없으면. 낙찰 받자마자 교수님 이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았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파는 방법 가르쳐 달라는 얘기인데 내가 아무리 100억짜리를 20억 주고 샀어도 그거 낙찰 받아서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방책이 없다 그러면 추천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 때문에 제가 아무리 싸도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된다는 걸 생각해보고 팔아야 되는 것이 자신 없을 때 다 빼버립니다. 이거 추천해서. 이게 거예요. 그냥 뭐부터 먼저 생각해? 사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여기서 이제 보면 지분 이 여기 아까 보면 여기 뭐 보면 뭐가 있었죠? 여기 보면 주식회사 이룬이라는 데 있었죠? 이룬이 유명해요. 아주 지분으로 살려고 내가 그 당시 한 10년 전에 지분으로 살려고 하면 한 10개 중에서 4개는 지분으로 갖고 있더라고. 근데 얘네들이 사는 거는 몇 년에 걸쳐서 샀는데 치도 못해갖고 내가 이렇게만 보면 10년 전에 사놨던 거 4년 전에 지분 사놨던 걸 갖고 있던 게 있더라. 그러다가 얘네들은 아직 지분을 쓰는 방법을 연구를 했지만은 사는 방법을 연구를 하지 못했구나. 살지 못하면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분의 2 지분 매각오른 2016 하경 1283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5층가를 몰고 살고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지분이 경매로 나와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낙찰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원래는 이게 추천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어떻다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낙찰을 받고 나면 일주일 있으면 낙찰 허가 프로그가 나죠. 일주일 있으면 허가 나지 않습니까? 허가 나면 반드시 제가 우리 수강생 문제는 찾아가라고 해요.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지분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이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여기 계신 분이 낙찰 받은 사람이 그러더니 아유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하더니 커피 한 잔 마시세요. 이렇게 그래.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경매로 지분 낙찰 받았던데 들어오세요. 커피 끓여주시겠어요? 사장님 같으면 우리 오 대표님 어떻게 끓여주실래? 힘들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걸 그대로 다시 세이지 되겠는데 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가르쳐 주면 그러면 내가 잔금을 안 낼 테니까 잔금을 안 내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자기 이거 누구 이름으로 해서 그 보면은 그 사, 같이 살아. 공짜 우선 매수해서 같이 살아. 그랬더니 이런 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거야. 그럼 나한테다가 돈을 뭐 그때 이 사람이 만약에 1,000얼마를 좀 주면은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했다 보니까 웃기는 게 보면 이 사람도 뭐 그런데 우리 수강생한테 그 자리에서 그냥 송금을 해줬대. 5만 원을. 그럼 할 수 없이 우리 수강생이 가서 미납을 하고 공짜 우선 매수 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줘가지고 가서 낙찰을 받아가고 넘겨주고 해결하고 미납하고 그냥 우리는 빠져나오고 가버릴 겁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빚이 한 6천만 원 있었는데 그냥 떨어버리고 이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해서 그냥 싹 버리고 공짜 우선 매수를 해서
그 엄마인가 누구를 그래서 삭발해갖고 다시 주인들하면서 그대로 해결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공자 우선 매수 자격 없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자기 거를 집하는 거니까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자격이 없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은 공유자 자기 거는 안 팔고 공유자 거로 팔릴 때에 내가 우선 매수 자격이 있는 것이 내 것도 팔아서 다 같이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거는 공유자 매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공유물 정보에 대한 경매. 경매 신청을 받은 당의 공유자. 내 지분을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거는 자기 건데 자기 엄마 이름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 다시 받는. 예를 들어서 지하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토지는 상속을 받았고 건물은 큰 형님이랑 누구가 혼자서 지어서 갖고 있다고 했을 때 하나는 지분이고 하나는 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습니다. 다 이된다는 경우. 그 다음에 군 소유하는 것은 공유자 매수 자격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전 사례 보시겠길. 참 아까워 이거 보면은. 분당군 추구면 신평리에 공장이 경매로 나와서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8,7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이 현장도 갔었거든요. 가서 봤는데 공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이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매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제가 추천을 한 건데 이것도 참 제가 보면 여기에 모친이 기가 막힌 것 같아 마음이. 왜냐면 제가 이게 고리분석해 보니까 신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다 보니까 자식 둘하고 모친이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는데 그 작은 아들인가가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뭘 하다가 그 작은 아들이가 또 죽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아들을 갖고 있던 거를 모친이 하나는 상속을 받고 하나는 상속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이게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이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텐데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라. 했는데 못하고 그 사람이 뭐야?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1억 2천을 들었는데 1억 2,600만 원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공유자가 1억 2,600만 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는데 없다는 걸 바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밝히지 못하면은 법원에서 허가가 나지 않고 불허가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으니까 경매가 진행되는 거야.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 없지 않냐고 집에서 하게끔 되면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 안 받고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는 건 그래서 내가 밝히느냐 밝히지 못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 아까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받아주잖아요. 받아줬다가 서류를 신청하면 예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게 있기 때문에 불허가가 나요. 그럼 다시 경매에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 사람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는 걸 그래서 중개까지 밝혔잖아요. 밝힌 그 자리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고 됐죠.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간 거야.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공유자 우선 매수 받아주고 자격이 없으니까 불허가가 난 겁니다. 내용을 보게끔 되면 건물 등기가 김순희 3분의 7, 김명경이 7분의 2, 7분의 2죠. 상속구 김순희가 7분의 3, 7분의 2, 김순희가 또 7분의 2 상속을 받았죠. 건물을. 그러니까 여기 김춘희가 죽다 보니까 김순희가 또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토지 등기는 김순희 이렇게 받았죠. 토지 등기는 여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속구는 보면 건물 등기는 김순희, 김민경, 김춘희로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경매로 지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 하나는 지분으로 같이 돼 있고 하나는 지분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분, 이 김순희 2분의 7을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 지분도 같이 경매로 지금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김춘희 지분은 상속을 받았잖아요. 김순희. 근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순희는 건자도 되지만 참고도 되는 거야. 왜? 아들이 참고가 진 거는 참고를 받았으니까. 비공건자도 되고 참고자도 되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서 공정우선 매수 시장은 밝혀놔. 근데 이걸 가져가서 밝히지 못하니까 지분권자라고 해서 공정우선 매수했다가 추후에 들어가거나 버려요. 이건 채무자도 되고 공자도 된다.
이거는 이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된다. 해갖고 했는데, 이제 창원에 있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했었던 건데, 이제 다시 또 대입편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아이, 뭐, 거기까지 가서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김순희가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니까 채무자금 뭔데도 같이 그냥 다시 공정선배를 받아줬다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해주죠. 없다 보니까. 안 해주면 가격이 또 떨어지니까. 그냥 받아줘서 그냥 처리해버려. 그렇게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건지 불어가 났고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이게 뭐게끔 되냐면 여기 보면 이 땅이 이렇게 있죠.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여기 땅이 있고 이게 건물인데 여기 땅은 지분을 같이 갖고 있고 하나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공정우선 매수 신청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여기 보면 공정우선 매수 신청했다고 했는데 공정우선 매수 신청 받아주질 않고 그냥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매로 나온 게 모든 물건, 건물인지 땅이든지 전부에 다 지분이 있어야지 공정우선 매수 신청해야지. 두 개는 지분이 있고 한 개는 지분이 없다.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공자우선 매수 신청은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보면 구분 소유. 이게 60분의 2, 건물 5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요 땅이 있는데 요 땅에 보게끔 되면 여기 뭐죠? 5분의 1 지분이죠. 여기 지분 구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들은 공자우선 매수가 자격이 없고 요 집에 상속받은 사람은 공자우선 매수 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자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는 항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먼저 번에 제가 추천하는 물건 중에서 그 왜 1층, 2층, 3층 있었지 않습니까? 1층에 왜 헬센터가 있었고 갈비집이 있었고 2층하고 3층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평가가 나갔을 때 구분 소유하고 있다. 근데 구분을 소유한 걸 있는데 거기서 뭐는 공자우선 매수 자격을 있는 걸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자우선 매수 자격이 있다고 했을 때 구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거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공자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 구분 소유다 하고 있으면 그거는 지분이 아니라 벤이집하고 3층을 사는 거가 되고 구분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의 2분의 1을 사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지분 경매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지분 경매로 나오면 공자우선 매수 자격 없습니다. 물건이 두 개, 세 개 중에서 다 지분으로 갖고 있어야지 경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공자우선 매수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로 돼 있을 때는 공자우선 매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왔는데 보면은 가구가 나온 거예요. 가구가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4분의 1이 나왔는데 1층에는 누가 2층에 누구 3층 누구 4층 누구 이렇게 그 구분 소유하고 있음. 그리고 공자우선 매수 신청 안 됩니다. 이것이 빌렸을 때 그건 구분 소유니까 2층 나왔다면 4분의 1 지분이니까 2층 사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등기사면은 구분 소유라는 방식이 등기로 구분 소유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처럼 땅이 전체가 있고 건물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판사님이 구분 소유를 인정하는 거죠. 등기성이 있질 않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상가에 몇 층 몇 호를 산다. 그러면 사실은 보면 등기부에 지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무슨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상가 얼마라다가 벽이 있으면 몇 호라고 벽이 있으면 뭘까? 몇 호 그 넓은 거에 지분을 살 수 있죠. 가서 보면 테이프 붙여놨죠. 이게 뭐 지분인데 구분 소유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이런 거는 구분 소유로 지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